마지막 거 빼고 찾았습니다. 마지막 거는 오케이, 내가 2개만 해보라고 했으니까 2개 다 찾아 있나요? 그러면 시우야? 자, 39번도 문장 삽입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얘는 먼저 주어진 문장을 읽어야겠죠? 그치? 불행하게도 deforestation 밑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네? 이거 뭐지? 그러면? 밑에 나온 줄 알고 말해주려고 한 건데. 산림 파괴, 그러니까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을 베가지고 그걸 파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산림 파괴, 산림 벌채는요, prevent, 막다, 예방하다죠. 이 과정을 막고 있대. 근데 뒤에 from이 나오네? 그럼 우리가 뭐가 보여야 되냐면 prevent A from B의 패턴이 보이겠죠? 그쵸? 뭐지? 뭐라고 해석해야 되지? 뭐를 막다. A를 B하지 못하게 하다. B로부터 막다. 그래서 B하지 못하게 하다. 라고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산림벌채는 이 과정이 완전히 완성되지 못하게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얘들아, 지금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과정이 뭔데? 어떤 과정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건데?를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나타내는 것 뒤에 우리의 그 문장이 오겠죠. 지금 저 5번 문장이 오겠죠? 아니, 그 5번이라고 적어놓으면 어떡해, 여기다? 아니, 얘가 5번이라고 적어놓으면 누가 봐도 4번 뒤에 문장이잖아. 참나. 이게 맞냐? 이거 뭐야? 자, 갑시다. 대략 15에서 20%의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이까지가 주어입니다. 배출은 are caused, 약이 됩니다. 뭐에 의해서 약이 되냐면 환경 악화와 그리고 산림 벌채로 인해서 약이 된대요. 그쵸? 그리고 나무들은요, play a huge role. 여기도 얘들아, play a role. 어떤 역할을 하다죠? play a role. 근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거대한 역할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한대요. 어느 면에 있어서? 탄소 순환의 면에 있어서, 나무들이.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쵸? 나무들이 탄소 순환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 너 왜 그러든? 그냥 아픕니다. 왜? 오늘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무시할게요. 그들은요, 변환시킵니다. 바꾼대요. 뭘 바꿀 거냐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뭘로 바꾸냐? 산소로 바꾼대. 얘도 얘들아, A to B입니다. A를 B로 바꾸다. 변환시키다. 공기 중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꾼대요. 뭐를 통해서? 광합성의 과정을 통해서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것들은요, 여겨집니다. 뭐라고 여겨지냐면 이 자연에 조절하는 것, 조절의 역할자로 여겨진대요. 이 이산화탄소의 조절자래요. 조절하는 사람의 역할, 그렇게 여겨진대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조절자로 여겨지는 거? 나무. 그쵸? 네 번째 문장. 많은 양의 나무의 존재는 no doubt, 의심 없이 이어질 겁니다. 뭘로 이어지냐면 이산화탄소의 줄어든 존재로요. 어디에? 대기 안에 있는. and, 그리고 lead to에 뒤어서 연결되어 증가된 산소의 존재로 이어진대요. 그러니까 나무가 많으면 CO2가 줄어들고 O2가 늘어난대, 공기 중에. 저거 맞냐? 맞겠지?
지금 4번 문장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야기했던 한 3번부터 4번 문장에서 이야기했던 이 나무가 하는 역할들, 이게 이 과정을 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3번 문장과 4번 문장에서 나오는 이 과정들이 전부 저 우리 5번 문장에서 썼던 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가 나무가 CO2를 먹고 O2를 내뱉으면서 공기 탄소 순환을 해주는 과정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 문장이? 뒤지고 싶나 진짜. 어떻게 누적으로 가볼까? 150개씩 하루에? 그 다음에 6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6번 앞에, 그러니까 3번에 이제 들어가겠죠? 얘가? 정답이 3번이 되겠죠? 그러면 6번 문장 봅시다. And 그리고 with half of the earth's forest gone. 뭐가 보여야 돼요, 도겸아? 일주일 지났다고 까먹었죠? 주말 너무 열심히 놀고 왔죠? 내가 이 패턴이 지금 우리 매일매일 수업할 때마다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뭐가 보여야 되죠? 밖에 이상한 사람 있어. 뭐가 보여요? 시우야? 그렇지. 이게 한 번 당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들어와. 자, with A, B입니다. 어디까지가 A예요? 어디까지가 A죠? 도겸아? with A, B, A가 B 한 채로라는 뜻이었어, 그치? 그럼 어디까지가 A가에 해당할 수 있을까? 그렇지. 여기까지가 A, 얘가 B입니다. 그러면 지구의 숲의 절반 정도가 gone이니까 사라졌다는 뜻이겠죠? 사라진 채 이 이산화탄소의 양은요. 이산화탄소의 양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나무가 없으니까 숲이 사라졌으니까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는 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더 나와요. with A, B가. 얘는 어디까지가 A일까요? 어디까지가 A죠? 안 하십니까? 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시우야? 누구든 말을 해야 진도가 나가지 않겠니? 카본 다이옥사이드 까지가 A입니다. 여기가 B가 되겠죠. 그러면 더 많은 탄소가 공기 중에 있는 채 있으면서 더 많은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반사되고 있어요. 다시 어디로? 지구로. 뭐 하는 대신에 이게 우주로 다시 방출되는 것 대신에 다시 지구로 돌아오고 있대요. 태양열 에너지가요. 그리고 이 과정은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의 평균 온도가 to rise, 상승하도록 오형식 동사 썼습니다. 상승하게 야기시키고 있대요. 됐죠? 따라서 이 산림 벌채는요, 주된 문제입니다. When it comes to 무슨 뜻이게? 묶어서. 찾아온 사람. 뭐로 이어질 때 뭐로 이어질 때? 그러니까 이 산림 벌채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될 때 이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됩니다. 인식되다 어디 있어?
is가 언제부터 인식되다였어? 살림 번째는 중요한 문제 2다. 종이를 먹었습니다. 아, 좋아요. 아니야. 필요한 스킬이야. When it comes to는 얘들아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건데 문장 같아 보이지만 그냥 전치사 취급하세요. 약간 about처럼 쓰시면 됩니다. 뭐뭐에 관하여, 뭐뭐와 관련해서 라는 뜻의 전치사처럼 해석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이 산림벌채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됐죠? 이걸 얘들아 단어를 내가 찾아오라고 했잖아. 근데 when it comes to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냐? 없지. 근데 해석이 이상하잖아. 해석이 안 될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뭐가 지구온난화에 온다는 거야? 그럼 얘를 묶어서 뭔가 수거로 쓰일 수 있지 않나? 이런 걸 생각해봐야 돼. 그런 거 한번 해보라고 단어를 찾아보라고 한 거야. 아무것도 없네, 너의 단어에는? 아니야?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알겠지? 넘어갈게요. 40번. 얘는 요약문 추론하는 거였는데요. 요약문을 만들었다는 건 얘들아, 여기 있는 요약문이 이 글에 뭐라는 거야? 이 요약문이 이 글의 주제라는 거야. 쓸데없는 말로 글을 요약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요약을 하겠죠, 그쵸? 얘가 주제야.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읽어보고 얘를 읽으면 조금 더 내용 파악이 쉽겠죠. 그래서 이 요약문을 먼저 읽어보면 우리는 수행합니다. 어떤 평가를 수행한대요. 근데 뭐에 대한 거냐면 위험에 대한 어떤 평가를 수행한대요. before 뭐뭐 하기 전이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위험에 대한 어떠한 평가를 제공한대. 그리고 분사 구문입니다. 만들면서라고 해석하면 이건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만드냐면 이 감정에 기반한 결정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나서 generate도 making이랑 똑같은 뜻이죠. 만들다. 그러고 나서 이유를 만들면서 그런 그 위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데 어떤 이유냐면 그것들을 뭐 할 이유를 만들 거래요. 다시 한글로 우리말로 풀어보면 우리는 의식적인 사고를 하기 전에 위험에 대한 무슨 평가를 한대요. 어떠한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하는 과정에서 감정에 기반한 결정이 먼저 이뤄지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뭐 할 이유를 만들어낸대. 솔직히 안 읽어도 여기 넣을 수 있지 않겠냐? 안 읽어서 넣을 수 있지 않겠냐? 이거 뭐 굳이 읽기까지 해야 돼? 자, 읽어봅시다. 그래도 우리는 go out, 나갑니다. in the world, 세상으로 every day, 매일요. 그리고 make a decision, 결정을 내리죠. 뭐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지 what으로 명사절 묶여 있습니다. 무엇이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혹은 무엇이 적절하고 무엇이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한 결정을 매일 내린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얘들아 조금 문법적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려운 구조인데요. 얘 it 그리고 that 세 강조 구문입니다. 근데 이때 사이에 있는 게 이만큼이나 긴 거야. 그리고 that 뒤에 지금 이때 강조 구문인데 that 뒤에 있는 게 바로 동사야. 그지? 그러면 얘들아 이 동사의 주어가 이 사이에 있는 이 문장이라는 거야. 이때 강조 구문은 주어, 목적어, 수식어 이런 명사구만 강조시킬 수 있잖아요. 맞죠? 맞죠? 네. 그러면 얘는 지금 이 대 뒤에 있는 문장에 지금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게 다 주어란 소리야. 근데 주어 자리에도 지금 뭐가 보일 거냐면 주어 동사가 또 보일 거예요. 그래서 what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주어 안에 주어죠.
심리학자 조셉이 제안한 것은 뭐냐면 무의식적인 위험 감지기입니다. 가 주어야. 그럼 얘를 다시 주어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심리학자 조셉이 제안한 위험 감지기라는 것은 으로 갑니다. 위험 감지기라는 것은 얘가 이 전체가 다 다시 주어가 될 거예요. 위험 감지기라는 것은 판단합니다. 무엇을 판단할 거야? Whether or not 무엇인지 아닌지죠. Something or someone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안전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대요. Before 뭐뭐 하기 전에. 우리가 심지어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시작할 거냐면 의식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무언가가 안전한 건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걸 위험 감지기라고 한대요. 얘가 말하기를. 이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됐죠? 그러면 아까 그 A 빈칸 이미 해결돼야죠, 사실은. 3번 가보겠습니다. when 뭐뭐 할 때죠. 사물, 동물 혹은 사람이 평가받을 때 뭐하다고? 위험한 거라고. 평가받을 때 두려운 반응이 여기 삽입절 있어요. 그리고 동사 나오죠. 두려운 반응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두려운 반응에 대한 관계대명사 절이 아까 있었지. 이 두려운 반응을 꾸며주는 거. has been called 뭐뭐라고 불리는 이죠. 싸움 혹은 비행이라고 불리는 이 두려운 반응이 발생한대요. 여기서 비행은 우리 진짜로 막 비행기 타고 나는 비행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쵸? 뭘 얘기하는 건지 알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의식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실수를요. 어디에서 나온 실수냐면 이 위험 감지기에서 나온 실수. 얘들아, 위험 감지기 아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생각하기 전에 저건 위험해 라고 감지하는 걸 위험 감지기라고 말한다고 했어. 그럼 거기서 실수가 나올 수 있잖아. 내가 생각을 안 했으니까. 생각을 안 하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나온 실수를 우리는 고칠 수 있을 수도 있어. 뭐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근데 종종 물론 우리는 간단하게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단순히 만들기 시작할 거래요. 무엇을? 이유를. 이유 아까 밑에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여기 Y 뒤에 있는 게 빈칸으로 갈 수 있겠죠. 그쵸? 어떤 이유였냐면 그것이 정확한지, 왜 그게 정확한지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대요.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않고 내가 생각해서 이게 위험하다고 판단한 게 아니야. 자동적으로 뭔가를 보고 얘 위험하네? 라고 판단이 든 건데 이거를 고치기 전에, 내가 수정하기 전에 얘가 위험하다는 것이 타당할 만한 이유를 먼저 만들어낸다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확신합니다. 대절을요. 뭐라고 확신하냐면 우리의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이성적이라고 확신한대요. 계속 나오고 있네. 내가 그냥 자동적으로 떠오른 나의 감각이 그건 이성적인 거야 라는 이유를 만들어낸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인간의 결정은요 만들어집니다. 감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감정적인 거는 틀릴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고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사실을. 어떤 사실이냐면 그런 결정을 정당화시킬 사실들을 모아서 만들어낸대요. when 뭐뭐 할 때, 우리가 볼 때 무언가 혹은 누군가죠. 근데 어떤 누군가냐면 위험하다고 느끼는 누군가를 볼 때 우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내면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대요. 뭐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줬어요. 글 내용을.
뭔가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미 행동을 먼저 한대요. 마음 안으로서, 내면적으로. 뭐하게 생각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 before 전에 위험에 대한 무슨 평가를 시작한다고? 자동적인 평가를 시작한다고. 자동으로 그냥 이거 위험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된다고요.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감정을 기반한 결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을 기반한 결정들을 뭐 할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야? 뒷받침할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말이 길어서 그래. 이게 다 그냥 한 문장으로 딱 하면은 이게 나 조금 힘든 것 같아, 얘들아. 조금 피곤해. 이거를 다 이제 해석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잖아, 그치? 슈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잖아. 나 지금 나한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데. 자, 장문 첫 번째는 두 개 문제 연계되어 있는 거죠, 그쵸? 주제 찾는 거랑 제목 찾는 거, 주제 찾는 거죠, 결국. 주제 찾는 거랑 그 어휘 보는 거. 어휘는 밑줄 쳐져 있는 A부터 E까지 반대어를 다 넣어보면서 읽으시는 겁니다. 그럼 뭐가 더 말이 되는지를 찾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주제를 찾아야 제목을 찾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주제가 뭔지 잘 모를 것 같아, 나 독해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시면 얘를 먼저 해석을 해놓으라고 했어요. 얘를 먼저 한국어로 해석을 해놓으면 위에 내용의 독해력이 내가 조금 딸려도 당연히 영어 문장 읽고 내용을 요약하는 거랑 한글로 되는 거를 요약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grab은 잡다라는 뜻이죠. 예상치 못한 기회를 잡아라. 어디에서? 이 광고 산업에서. 상업적 기업들 뭐 이런 거에서. 그 다음에 의문문으로 제목을 만들었네요. 그러면 스포츠 팬들은 진짜로 원할까요? 이 아웃컴은 어떤 결과죠, 그쵸? 결과의 불확실성을 진짜로 원할까요? 3번 불확실성입니다. 어디에서? 스포츠의 영역에서. 4번 자, 어떤 행운이 영역을 차지할 때 예측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행운이라는 건 얘들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거의 반대로 지금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거와 반대로 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이 효과적으로 이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죠, 5번에. 가볼까요? 읽어볼까요? 난 할 수 있다. 상업적 기업들은요, 무언가를 목표로 합니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뭔가를 목표로 하냐면 이 예측 가능성과 확실함을 목표로 한대요. 예측할 수 있고 확실한 것을 목표로 한대요. 특히나 when it comes to 아까 뭐라고? about. 이거 about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특히나 뭐에 관해서? 제품의 품질에 관해서. 당연하죠. 제품의 품질이 확실하게 좋고 예측할 수 있어야 이걸 사람들한테 광고해서 많이 팔겠지. 근데 이런 예측 가능성과 확실함이 항상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밸류 평가하다 혹은 뭐 가치 있게 여겨지다, 그러니까 높은 평가를 받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스포츠의 세계에서는요. 봐봐, 스포츠의 세계랑 지금 이 상업적 기업이 서로 반대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얘가 말하기를. 근데 상업적 기업들은 예측 가능성과 확실함을 중요시한다고 했어. 그걸 추구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스포츠 세계에서는 얘네들이 그렇게 평가되지 않겠죠, 당연히. 그러면 A 괜찮은 거죠. 왜? 여기 not이 있으니까, 동사에. A 괜찮죠? 또 나오네요. 특히나 뭐에 있어서, 요거 when it comes to 또 나왔어요. 특히나 뭐에 있어서 그러냐면 이 프로 스포츠 경기의 운영에 있어서, 운영에 관해서. from 뭐뭐로부터죠. 관중의 시선에서부터 관중의 시선에서부터 스포츠 경험은요 더 잘 경험된대요. 뭐 할 때?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관중의 입장에서 스포츠는 예측할 수 없을 때 더 좋은 경험을 갖는다는 거지, 관객의 입장에서. 그리고 스포츠 경기는 실제로 depend on 뭐뭐에 달려있다, 뭐뭐에 의존한다 라는 거죠. 뭐에 달려있냐면 이 예측 불가능함에 의존한대요.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attract, 끌어들이는 거죠. 사람들을 끊어가 아니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게임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불확실성에 의존한대. 당연하겠지? 그치? 스포츠는 상업기업과 다르게 불확실성에 더 가치를 준다고 했어. 그치? 그럼 얘는 당연히 거기에 의존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when 5번 문장입니다. when 뭐뭐 할 때 게임의 결과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예측할 수 없을 때 관중은, 스포츠 경기에 온 관중은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중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as are, 여기서 as가요 to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일어난 구조예요. 그래서 그 리그의 수익도 are likely to be higher 이랑 연결되는 거죠. 더 높아질 거라고. 뭐 할 때? 게임의 결과가 예측될 수 없을 때 관중도 더 많이 올 거고 수익도 증가할 거라고. 그 다음에 6번에 그러나 하지만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의 존재죠. 지금 예측 가능성의 존재는 이어집니다. 뭘로 이어지냐면 아주 큰 변동성, 변화로 이어질 수 있대요. 어디에서? 이 스포츠 그 실적에 어떤 질적으로 아주 큰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대. 얘들아,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그러나가 나왔어. 그럼 위에서 뭐라 그랬어?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스포츠를 두고 봤을 때 예측할 수 없다는 것. 얘는 수익이 증가하고 관객이 많아지는 걸 이야기했어. 이게 뭐 장점이지. 그러면 위에서는 스포츠의 세계에서 봤을 때 예측할 수 없다는 건 장점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근데 6번에서 however를 썼다? 그러면 뒤에 내용은 뭔가 반대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걸 반대로 말하려면 예측할 수 있는데 수익이 증가하고 관객이 증가하는 내용이 나오던지, 아니면 예측할 수 없을 때 수익이 떨어지고 관객이 떨어지고 뭔가 단점으로 연결되는 게 나와야 돼. 근데 지금 뭘로 이어진다고 했냐면 이 스포츠 실력에 있어서의 엄청 큰 변동성으로 이뤄진다 그랬어. 실력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대. 그리고 실력이 막 들락날락 할 수 있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대. 그럼 이건 단점이지. 근데 예측할 수 있음이 그렇대.
말이 안 되잖아요. 예측할 수 없음이 장점으로 이어진 거에 반대가 되려면 예측할 수 없음이 단점으로 이어져야지 또. 이해됐나요? 자, 이 둘의 사이에 however이 있으려면 이 둘 사이에 however이 있으려면 여기가 지금 예측할 수 없음이 장점으로 연결된 거잖아. 그러면 예측할 수 없음이 이번엔 단점으로 연결될 거니까 앞에도 똑같이 예측할 수 없음이어야 한다고. 그치? 근데 지금 주어는 예측 가능성의 존재잖아. 이건 예측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3번이 잘못된 거죠. 이거 C가. 얘가 잘못됐지. 그러면 존재하다의 반대는 없다. 부족하다.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예측 가능성의 없음, 예측 가능할 수 없음 혹은 예측 가능성의 부족은 경기 실력의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해석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 자리에는 원래 렉이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7번) 볼까요? 우리 이거 마지막이지? 오케이, 좋아. 왜? 많은 요인들은요 또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냐면 이 스포츠 상품의 변동성, 다양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including 분사입니다. 뭐뭐를 포함하여 날씨, 선수의 부상, 그 다음에 경기장, 이 상대팀의 실력, 그리고 이 점수의 근접성, 점수의 근접성과 심지어 관중의 크기를 포함하여 이 모든 스포츠의 다양성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시를 지금 8번부터 들어줄 겁니다. 크리켓 경기는요, can be 짜릿할 수도, 지루할 수도, 심지어는 좌절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팬들은 여전히 have to pay, 지불해야 합니다. 같은 값을요. 그쵸? 그래서 스포츠 마케터들은, 스포츠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스포츠 마케터라고 하겠죠? 스포츠 마케터들은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뭐 하려고? 이것을 극복하려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그 관객들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이 값을 주고, 이 티켓 값을 주고 내가 재미를 느낄 수도 아니면 좌절감을 느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걸 봐야 돼? 라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걸 시도하냐면, 어떻게 시도하려고 하냐면 동명사로, by 플러스 동명사로 지금 방법을 나타내고 있죠. 상품을 개선함으로써 이를 극복하려고 한대요. 어떤 방식으로? 체계적인 방식으로. 예를 들면 뭐를 포함해서 이제 얘가 나오겠죠? 이 선수, 스타 플레이어, 그러니까 스타 선수들, 그 다음에 스타 선수들을 포함한 어떤 상품들을 향상시킴으로써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거고요. by 뒤에 ing로 지금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좌석을 제공함으로써 또는 다른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즐길거리, 오락거리들을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그 시설에, 편의 시설에 초대함으로써 편의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고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쟤를 할 거래.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스포츠 경기의 불확실한 특성은 단지 한 가지의 요소입니다. 뭐에? 전체적인 경험에. 비록 그것이 이 재정적인 성공을 위해 그것이 중요할지라도, 중요한 요소가 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바로 스포츠의 불확실성이겠죠. 됐나요? 그러면 아까 우리 요거는 했고 C번이었나요? 그 부족했던 게. 그쵸? 제목은 몇 번이 될까요?
제목은 몇 번이 될까요? 1번일까? 3번을 찍겠습니다. 1번이 아닌 이유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주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면에서? 지금 상업적인 비즈니스라고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거는 스포츠의 예시가 대표적입니다. 그치. 처음에 상업적 저 사업에 대해서 왜 얘기를 꺼냈었냐면 쟤는 스포츠 산업이랑은 반대된다고 얘기하려고 쟤 꺼냈었던 거야. 내가 말하고 싶었던 소재는 스포츠 산업이었던 거지, 사실은. 근데 그거랑 반대되는 예시를 먼저 들면서 관심을 유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얘는 얘 때문에 정답이 안 돼. 그치?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냐면 3번이 되는 거죠. 스포츠 산업에 있어서의 저 불확실성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고 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표현하고 있는 3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